ITQ 엑셀 자격증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하고 보면은 좋을 만한 내용 방송으로 쏩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사실은 각자 그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이 이제 뭐 공부하다가 연습하다가 훈련하다가 정리해 놓은 것들 중에 자주 이제 실수하는 거, 빼먹는 거, 깜빡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자주 좀 틀렸던 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어디 좀 적어가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뭐 정리하든지 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싹 훑어보고 보면 좋을 거예요. 현장에 가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정말 별의별 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어. 막 거기 막 수십 리터짜리 막 그런 그 등산용 배낭에다가 뭐 이민가? 진짜 그 가방만 보면은 이민 가는 것 같아. 거기다가 막 지가 공부했던 거 막 영진 출판사, 길벗 출판사, 막 크라운 출판사 뭐 등등 해가지고 막 그 ITQ 책을 막 다 가져와가지고는 그거를 막 현장에서 막 펴가지고 막 표정도 막 되게 진지해. 막 처음 시작하는 막 그런 표정으로 막 그날부터 지금 공부를 하나 봐. 막 동글동글 막 다 중요해. 막 다 이렇게 막 현장에서 막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심지어 랩탑을 노트북을 막 가져와가지고 랩탑 PC를 한 손으로 받치고 막 거기서 막 함수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거 탈락이야. 그렇게 거기 현장에 그 와가지고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좀 이렇게 건성건성 껄렁껄렁 이렇게 볼펜 한 자루 하고 신분증 수험표 이거 들고 쓰레빠 질질 끌고 그런 애들이 모자는 쓰고 와. 아리조나 모자 A등급이라는 거지. 그런 거 신발은 아디다스 쓰레빠는 아디다스야 A등급. 그런 애들이 A등급 받아요. 거기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본인의 최적화된 그런 최종 정리본 이런 거 한번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 정리본 실수하지 않게 까먹지 않게 그런 것들 이제 정리해가지고 자주 뭐 틀렸던 거 그런 것들 현장에서 한번 잠깐 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오면 좋은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방송이라도 보라 이거죠.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바로 직전 기출 문제. 그거 가지고 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 정해놓고 1시간 동안 한 회분의 문제를 풀어봐봐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효과적으로. 곰돌이 TV 중에 이 채널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좌는 무료입니다. 대신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곰돌이 응원해주세요. 재미나고 유익한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익광고. 자, 일단 그 문제지를 받으면은 수험번호하고 이름 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죠. 바로 마음속으로. 그랬다가 이제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문제지 받자마자 이제 한번 쭉 훑어보고 오늘 몇 점 정도 나오겠구나. 이제 계획했던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겠구나. 좀 판단도 해보고 문제도 함수 같은 거는 머리로 다 풀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보면서 다 풀어버려요. 그냥 머리로. 그리고 그러면 대충 문제지 딱 받으면 점수 대략 몇 점에 등급 어느 정도 나올지도 연습 좀 한 사람들은 나와요. 대충. 자, 수험자 유의사항 뭐 A열럽이 1 이런 거 혹시 바뀐 적 없지만 바뀌었나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뭐 어쨌든 시험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루틴을 해야 되는데 엑셀 루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의 이 옵션에 가서 이거 바꾸고 나면은 그래서 확인 누르면 껐다 켜야 되죠. 그거 껐다 켜야 되고 그래서 그거 먼저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1, 제2, 제3 작업 이거 동시에 이 글자 입력하기 전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일 때 이거 동시에 선택해서 여기 A열럽이 1로 바꿔주잖아요. 그거 반드시 풀고 해야 돼요. 반드시 풀어주고 제1, 제2, 제3 작업 타이핑 이후에 제1 작업에 클릭해놓고 작업을 해야지 3 작업에 클릭해놓고 작업하면은 안 되고 제4 작업은 일반적으로 ITQ 엑셀 문제 해결할 때는 저거 미리 만들어 놓지 않죠. 차트 만들 때 그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거 타이핑을 시작할 거야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타이핑 이제 시작할 텐데 여기 문제는 못 풀더라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타이핑은 해놔야 제2, 제3, 제4 작업 풀 때 그걸 대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타이핑 해놔야 되고 일단 타이핑 할 때 이런 거 줄바꿈 셀 내에서의 그 줄바꿈은 Alt Enter라는 거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것도 적절하게 이용하면 좋다는 거. 어쨌든 타이핑을 일단 잽싸게 빨리 해야 되고, 뚫을 거 뚫고, 그 다음에 이거는 먼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먼저 하면 안 되고, 얘 타이핑 다 해놓고 최소한 여기 이 열 너비가 이게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고, 일단은 타이핑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얇은 테두리, 그러니까는 이 모든 테두리는 요 눌러가지고 이 모든 테두리 이거는 일단 해주는 게 좋아요. 타이핑 하고 나가지고 해주는 게 좋고, 그거는 굵은 테두리는 이제 제2작업 넘어갈 때 해주는 게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이 간격은 이 선이 있어야 사실은 이 제일 가장 긴 것들, 뭐 가장 긴 거, 가장 긴 이 기준으로 여기 얼마나 틈이 벌어져 있는지 기준으로 열 너비를 빨리 맞춘 다음에, 그쵸?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문제에서 이런 거 주황색 칠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타이핑하고 나자마자 잽싸게 바로 해버려요. 바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얼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컨트롤 1 눌러가지고 셀 서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잠깐 문제지 이제 보면 이런 거는 이제 그 파일의 옵션에서 루틴 할 때 해버렸을 거고, 그 다음에 주황으로 채우는 거 먼저 잽싸게 해버리고, 여기 요 부분은 근래는 전부 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주어지면 드래그 해가지고 그 영역 넣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름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드래그 해가지고 셀 주소창에다가 이거 타이핑하고 엔터 치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요 윗부분 조건란에서 요 부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그래도 이건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셀 서식 이용하는 거.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 뒤에 뭐 글자 붙이는 거, 글자 뒤에 글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뭐 글자 붙이는 거, 이런 거 나와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는 어쨌든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 최종 정리하는 거니까 거기 숫자를 이제 지칭하는 거 0하고 샵이 있는데, 숫자 뒤에 글자를 붙이면서 그 빵개 뭐 이렇게 0이라는 숫자를 꼭 찍어줘야 될 때는 이렇게 코딩하면 돼요. 그 뒤에 소수점 2개 뭐 3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뒤에다 글자를 붙여야 되면은 샵 콤마 샵샵0 겹다운표하고 그 글자 써주면 되고, 날짜를 빼기 형태로 입력한 이후에 뒤에 연, 월, 일을 붙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YYY년, MM월, DD1. 이걸 YY를 2개만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이제 앞에 2000 할 때 그 2000을 앞에 2자리를 빼주고 뒤에 2자리만,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으면 뭐 20년 뭐 그런 식으로, 월도 뭐 3월 같은 경우에 03을 안 하고 싶으면 M을 하나만, 일도 마찬가지고. 요거 이제 요렇게 저장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게 다 됐다 싶으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 열너비 이거 이제 먼저 꼭 정해줘야 되고, 이 행 높이도 정해줘야 돼요. 간혹 보면은 이 행 높이 이거를 막 뭐 수치를 입력해가지고 뭐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수치 입력하는 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란 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여기 잡고 늘리면, 잡아당기면 드래그한 그 영역의 행들이 비율을 유지한 채로 확대 축소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 비율대로 확대 축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형 그리고 제목 쓰고 뭐 하면 되죠. 함수도 여기 미리 입력하지 않더라도 여기 요 너비 정도 요렇게 요 너비 정도 요렇게 해놓으면 거기 함수 쓸 때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어쨌든 이것들은 나중에 해주는 게 좋다는 거. 사실은 뭐 함수까지 이게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해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다 풀고 나서 나중에 이거 하는 걸로 해요. 그리고 요거 결제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결제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해주는 게 제일 유리하죠. 나중에 여기 드래그 해가지고 삭제해서 이거 없앨 때, 또 여기 드래그해서 삭제해서 없앨 때를 생각하면 여기다 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 자, 함수 같은 경우,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6문제 나오는데 한 문항당 뭐 2개씩 뭐 1개씩 뭐 이렇게 연산자랑 뭐 같이 막 나오고 이러면 대략 한 10몇 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10개 정도. 대부분 다 예측하고 가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모르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절대로 모르면 안 되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죠. 예. 왜냐면 저 중에 하나 나오니까. Sum, Average, Max, Mean에는 ITQ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 범위 그냥 드래그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 나와요. 다만 이제 뭐 Max랑 Min 이런 걸 같이 출제해가지고 Max 빼기 Min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뭐 출제한다거나 Average 대신에 Sum하고 Count로 평균을 구하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뭐 나올 수도 있죠. 뒤에 뭐 엔드 연산자 이런 붙이는 것도 얘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고 라지 스몰 같은 거는 이제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다 맞추니까 주로 요즘에 이제 출제되는 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인수는 이제 여기 범위 드래그하고 그 범위에서 몇 번째 큰 거 구할 거냐. 스몰은 똑같은데 몇 번째 작은 숫자 구할 거냐. 뭐 그거예요. 랭크는 일반적으로 이제 1번, 2번 문제. 그게 어디냐면 이제 이쪽쯤에 출제가 되면 자동 채우기엔들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상대 절대 참조를 따져야 되는데 의미상 여긴 달러 안 붙이고 여긴 붙여야 되죠.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고 내 맘대로 차순도 할 줄 알면 좋고 그리고 이제 카운트 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버전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도 나오니까 일단 중요한 게 조건이 이제 문자일 경우에는 겹단표 해주면 된다. 문자 아닐 경우에는 겹단표 하면 안 된다. 부등호 들어가면 걔 특수기호니까 문자니까 겹단표 해야 되고 뒤에 숫자 나올 때 AND 연산자 붙이면 된다. 얘는 겹단표를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렇게 알아놓으면 원론적으로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은 이유가 이것까지 커버되니까. 여기 뭐 평균보다 큰 거를 몇 개 있는지 세라 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에버리지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알아놓으면 얘도 일원화해서 기억하기 좋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어쨌든 요거 좀 잘 기억해 놔야 되고 여기에 주로 뭐 이제 에버리지도 오지만 메디안도 온다는 거 상관없어. 어차피 함수 이름 다 알려주니까 그대로 베껴가지고 탭키 눌러서 범위 드래그 하면 얘는 평균이고 얘는 중간값이라는 거. ITQ는 그 의미를 몰라도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사실은 카운트 이프 하고 나면 이제 카운트 이프 같은 경우에 엔드 연산자 써가지고 뒤에 이제 뭐 개자, 위자 이런 거 붙이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된다는 거. 썸 이프하고 에버리지 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카운트 이프의 인수랑 똑같은데 요거만 달라진다는 거. 저게 이제 요즘에는 섞여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에버리지 이프로 풀 수 있는 거를 굳이 이걸로 풀라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그래서 요거 조금 또 봐놔야 될 필요가 있고 이 D썸 같은 경우 D에버리지, D맥스, D민, D카운트 이거 뭐 다 똑같은 건데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 범위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대부분 B4인가요? B4부터 저기 G 정도까지 다 뭐 드래그 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드래그 할 필요가 없는 게 함수 못 풀어도 저 문제 여기 채우지 않아도 그 문제 풀 수 있게 출제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요 정도 드래그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제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확보할 대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클릭해야 되죠. 제목을. 그러니까는 필드 네임 열 제목을 클릭해야 되고 조건 역시 제목 포함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목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이드 함수로 메인 함수 알아도 그 문제 사이드 함수 모르면 다 틀리게 이제 주로 출제되는 게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엔드 연산자, 컨캐터네이트, 뭐 트렁크 뭐 그런 것들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요거 자체를 여기에다가 함수를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정도만 거시적으로 볼 줄 알면 뭐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제 양수, 음수 들어갈 때 차이점. 그거 좀 알아야 되고 특히 음수가 들어갈 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갈 때 헷갈리면 대략 추정해가지고 이것저것 넣어봐서 맞출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거 좀 연습해야 된다는 거. 컨캐터네이트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ITQ 같은 경우에는 컨캐터네이트의 요 부분에 메인 함수 문제가 출제돼서 그 함수 넣고 마치 엔드 연산자 쓰듯이 뒤에다가 이제 붙일 문자 쓰면은 그 문자가 함수 값에 붙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문자 붙여주는, 문자 여러 개 붙일 수 있는데 ITQ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하나 붙이는 게 출제가 주로 되고, 이어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어도 알아놓고 month나 day도 쓰는 방법이 똑같죠. 예. VLOOKUP은 절대로 모르면 안 돼요. ITQ가 사랑하는 함수기 때문에 왕의 남자처럼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 인수 좀 알아놓고 어떤 거를 미끼로 어디에 가서 가져올지. 근데 좀 중요한 게 VLOOKUP의 요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요 내용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드래그를 할 때 단서가 제일, 그 미끼가 제일 왼쪽에 오게, 제일 왼쪽이나 위에, VLOOKUP이니까 제일 왼쪽에 오게 드래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미끼로 쓰는 게 뭐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알고 있어야 되고. 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은 조금 엑셀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했지 않은 사람들은 if는 잠깐 연습해가지고는 ITQ 엑셀 문제에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도전한다고 하면 일단 요 정도는 알아놓고, 주로 if를 풀려면 left, right, mid나 and, or 정도는 알아야 판단 조건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출제돼도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if가 출제되면 이런 걸 여기다 넣게끔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고, and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ITQ 같으면 조건 2까지만 주로 나오고,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and로 조건 1하고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는 뭐 범위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셀이 10 이상 30 이하라면, 그럼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30 이하란 뜻이니까 and 연산자로 풀어야 되고, 그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해결하게 돼 있죠. if가 중첩돼서 나올 때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면 뭘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뭘 해라 이러면은 단일 if죠. 근데 뭐라면 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라 이런 식이면 세상을 세 개로 두 개를 초과해서 나눠봐야 되잖아요. 세상을 세 개로 이상으로 나눠봐야 되면 if를 하나만 써서는 해결 못해요. if는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그래서 뭐이면 뭐 하고 그거 아니면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세 개로 나눠봐야 되면 if 속에 if 하나 더 넣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if 속에 if 하나 더 넣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 부분에다가 if를 하나 더 넣게 되고, 주의할 거는 여기다 이꼴 치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거. 추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조건을 넣어놓고 그 조건이 1이라고 나오면 여기다가 뭘 해야 될지 액션을 쓰고, 그 조건이 2일 때 할 액션을 여기다 쓰고 3일 때 할 액션을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함수 같은 것도 이런 날짜가 이제 뭔가 구해져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날짜가 안 나오고 뭐 43,500 몇십 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날짜 정보인데 그 서식 정보가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맞게 다 계산했는데 날짜 정보가 안 나오고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막 그딴 게 나온다 그러면 셀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가지고 간단한 날짜, 그러니까 요거 클릭해서 이거 눌러주면 해결되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엑셀 기초니까. 어쨌든 혹시나 싶어서 높아짐에.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 같은 경우도 결제라는 이것도 그냥 확자 치고 엔터 치고 인자하고 뭐 확자 치고 알트 엔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거 눌러가지고 새로 쓰기로 해놓고 타이핑해서 이걸 해야 확자하고 인자 사이의 간격이 저게 맞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여기 밑에다 이제 만들어낼 때 여기서 새로 쓰기로 해놓고 확인 쓰라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넘어가기 전에 문제지에 여기에 이 가이드 선이 안 보이면 없애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보기에 눈금선에 체크 지우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좋다는 거. 당연히 안 하면 감점 요인이고, 여기에는 줄이 있는데 여기만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디자인했을 때 흰색으로 채우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요즘의 스타일, 요즘 출제되는 스타일이 아니고, 요즘에는 여기도 다 비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선 원래 있던 선이 없고, 그러면 그거는 보기에 가서 이거 끄면 꺼져요 바로. 자, 함수 문제 풀고 나면은 이제 그 7번에 주로 7번에 나오는 게 함수 문제 말고 이제 주로 7번에 나오는 게 이거죠. 조건부 서식. 근데 이제 여기 행 전체에다가 뭘 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고, 뭐 그래프 저기다 그
조건부 서식에 그래프 찍는 거, 막대 그래프 찍는 거, 그거 최대값 최소값 적용하라는 거. 최대값 최소값은 꼭 골라줘야 된다는 거, 메뉴에서. 그거 잊으면 안 되고, 행 전체에 뭐 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만 할 줄 알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요거를 셀 주소 하나로 통칭해서 표현할 줄만 알면 되죠. 읽어보면 돼요. 이거 H5, H6, H7 뭐 이런 식으로 H는 안 바뀌고 숫자만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다 드래그 해놓고 홈에 가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눌러가지고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고, 여기다 클릭하고 대표로 요거 클릭해가지고 그 셀 주소에 H는 바뀌지 않고, 그쵸? 그리고 숫자는 바뀌는구나. 그래서 숫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뭐 예를 들면 뭐 500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요걸 표현할 줄 알면 되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이 꼴까지 이게 딱 들어가고 숫자 앞에 달러만 지워주면 된다는 거. 그거만 잊지 않으면 뭐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정렬해야 되는데, 문자는 가운데, 이제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근데 그 숫자가 글로벌 표준, 일반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고, 숫자 정렬, 회계 정렬. 여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붙을 때 상태가 다 다르죠, 그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출력 형태 보고 하면 돼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회계 서식이 일반적이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 테두리, 굵은 테두리 이거 쳐가지고, 굵은 테두리는 이제 이걸로, 컨트롤 1 누르지 않고, 요걸로 중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 요거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는 거. 자,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얘 컨트롤 S 한 다음에 전송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2작업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B2부터 이제 컨트롤 V 해서 붙이는데, 붙이자마자 여기다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거에서 열너비도 붙여넣어야 된다는 거.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함수 문제 하나가 출제될 수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통계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함수로 이제 문제를 풀게 돼 있고, 이게 핵심이 이제 여기를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이거 눌러가지고 목표값 예측을,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여기 눌러놨던 게 이미 해당되는 위치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라는 게 사실 핵심이죠. 테두리 치는 거 잊으면 안 되고, 문제에 테두리 치라면 쳐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고급 필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테이블, 이 조건 테이블을 이걸 잘 만들어줘야 되죠. and는 가로로, or, 또는 조건은 세로로, 그리고 제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복사해서 넣는 게 좋고, 그거는 필요하면은 사이 범위 같은 거 문제 나올 때, 두 번까지도, 2번 이상, 이거 뭐 중복해서 제목은 똑같은 제목을 2번 이상 여기다 쓸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요게 같지 않다. 요거는 이제 모든을 뜻하는 거. 요 정도는 좀 알아놔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뭐, 전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전자가 포함된 모든 글자를 뜻하는 거고, 앞에만 이걸 해놓고 뒤에 이거 안 쓰면은, 전자로 끝나는, 데이터를 뜻하는 거고, 만약에 뒤에를 해놓고 앞에를 하지 않으면은 전자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알아놓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결과 찍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여기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다 찍는 경우라면은 뭐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요것들만 여기에서 요런 조건으로 골라 찍어라 그러면은 요것들 제목을 여기서 미리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고급 필터 메뉴 눌러가지고 고급 필터 결과 찍을 때, 결과 찍을 복사할 위치에 여기를 그냥 클릭만 하면 안 되고 이 범위를 드래그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표서식 넣을 때는, 표서식 뭐 하나 이제 넣어놓고 나면, 뭐 머리글행, 줄무늬행 그거 체크하라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거 뭐 좀 알아두면 되고,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이미 돼 있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처음에 뭐 채우기 없음 하라는 거는 홈 메뉴 가서 이 페인트 통 쓰는 거예요. 홈 메뉴 가서 페인트 통에 채우기 없음. 그거 좀 기억해 놓으면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제3작업 같은 경우도 제1작업의 요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쓰게 돼 있죠. 제3작업에는 뭐가 나오느냐, 뭐 두 가지. 피벗 테이블하고 부분합.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지를 보고 여기 들어갈 거 빨리, 잽싸게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거 넣고, 이거 직접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애들, 여기 뭐 이런 그룹핑, 이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해요? 곰돌이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우클릭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정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잘 봐줘야 되죠. 그래서 손으로 이거 끌어다가 이거 옮길 건지 아니면 저 정렬 기능을 이용할 건지 그거 판단해야 되고, 여기에 별은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 이런 경우에는 회계서식 여기 이 콤마 가지고 해결하면 되죠. 그거 기억해야 되고, 부분합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룹핑하기 위해서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문제지 딱 보고 제일 복잡한 거, 제일 지저분한 이게 이제 묶여져야 될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렬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막 그런 게 나와 있으면은 걔네들만 컨트롤로 다중 선택해가지고 이거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씹히지 않게, 글자 씹히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뭐 윤곽 지우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지워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이거 그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에 이 그림이 안 보이면 이런데 클릭해서 이거 안 보이게까지 해놓으세요. 완벽하게. 제2, 제3, 제4 작업은 단 1점도 깎이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까지 하면 완벽하고, 자, 제4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1작업에서 원하는 범위를 이제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알죠? 컨트롤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 중간에 잘못되면 밖에다 클릭하고 취소하고 다시 처음부터 선택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를 만들자마자 시트 4, 그러니까는 제4작업 시트를 만들면서 거기다 옮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그렇게 만들면 제4작업 시트 탭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게 잡고 끌어다가 오른쪽에 갖다 놓고 나서 안심하고 작업을 할 것. 오케이. 제2, 제3작업 끝나고 나면은 뭐 컨트롤 S야 중간에 수백 번 해야 되는 거고, 전송 한번 해줘야 돼요. 제2, 제3작업 끝나고 나면 제2작업 끝나고 한 번, 제3작업 끝나고 한 번 전송해주고, 제4작업 끝나고 한 번. 그리고 시험 2분 남았을 때는 절대 건들지 말고 정리할 것. 뭐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종교 어쩌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2분이 남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정리하고 기도하는 게 나아, 차라리. 어쨌든 뭐 제4작업 다 풀고 나면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 돼 있는 채로 놔두지 말고, 문제지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옆에 클릭해가지고 이거 풀어버려야죠. 확대 축소도 막 이렇게 해놓지 말고, 문제지처럼 적당하게, 문제지의 그 출력 형태처럼 딱 요렇게, 제2작업도 딱, 제3작업도 뭐 한 요렇게, 제4작업. 자, 그리고 이제 제4작업에 차트를 만들어서 여기 딱 옮겨지고 나면 차트 대부분의 문제는 더블 클릭으로 푸는 거 맞죠? 더블 클릭으로 풀고, 10번 문제 이제 생각하면 여기 꼬다리 나와 있는지 이거 잘 판단해야 되고, 여기 선 진한지 안 진한지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되고, 여기 선 진한지 안 진한지. 그렇죠? 대부분 더블 클릭으로 푸는데, 여기 요 표식 같은 것도 어떻게 바꿔요? 표식 바꾸는 거? 그 최근에 지난 회차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더러운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요? 내가 더블 클릭으로 풀라 그랬으면 그것도 더블 클릭으로 풀면 풀려요.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부분에 글자 바꾸는 거 있죠. 그리고 요 부분, 요 레이블 요거 만드는 거, 이거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제 이렇게 입력 안 되고 여기 빼기로 입력되면 회계서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뭐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거 이중축 차트 만들 때 여기 숨어 있는 애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애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조축 클릭하면은 이중축 차트 바로 만들어지죠. 근데 만약에 그걸 할 수 없는 2016 버전의 사용자다, 2016 버전으로 시험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블 클릭이 안 되니까 그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여기 서식에 가가지고, 2016 버전은 레이아웃 메뉴가 없어요. 그냥 서식을 누르면 서식의 제일 왼쪽 위에 요거 삼각형 버튼 눌러서 해당되는 그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이 메뉴를 누르면 거기에 보조축 메뉴가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만약에 3D 차트가 출제되는 경우는
3D 차트가 출제되는 경우는 여기에 옆면의 색깔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거는 그림 영역 서식 바꿀 때처럼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거기 색깔을 바꿔주면 그림자진 색깔로 여기 자동으로 바뀐다. 뭐 그거 알아두면 되고 원형 차트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 회전하는 요 회전각, 그죠? 그리고 요 떼놓는 거 어떻게 해요? 떼놓는 거 요 한 번 클릭한 다음에 얘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되는데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끌어내면 밖으로 끌어내면 얘만 분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아무것도 선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 하나를 더블 클릭해버리면은 그것도 결국 더블 클릭이죠. 더블 클릭하면 요거 이제 요 회전각 구하는 거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타이핑하고 엔터 치면 돼요. 뭐 80도 90도 그렇게. 결국에는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 요 글자 요거 보조선이나 아니면 이거 줄바꿈으로 혹은 또 원하는 항목들만 여기다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지 보고 베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요 여백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 넣기 전에 또 여기에 이제 요 축 제목 요거 넣기 전에 요거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요 조절자를 잡고 좀 그쵸, 요거를 요 문제지랑 그 출력 형태랑 똑같이 요거의 크기를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면 컨트롤 S 하고 또 전송 한번 해주고 오케이 여기까지. 무엇보다 그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 실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이 챙길 수 있게 연습한 것들은 실수 안 하도록 일단은 하고 지금 순간에는 이제 자신감이 중요해요. 자신감. 본인이 연습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파이팅!